본격적으로 세션 1 발제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이상훈 자유공동 네트워크, 자유연맹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세션 1의 국민의힘 신뢰론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 우익 기성 양성을 목표로 랜을 창설하여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대표 이상훈입니다. 네, 먼저 세션 1 국민의힘 후보 신뢰론을 열며 모두 발언의 발제를 맡아 우리 자유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신뢰의 취지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보자. 그리고 토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네거티브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자는 오늘의 방향성을 잡고 여기 참석해주신 청년들의 생각을 한 분 한 분 다양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토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짚어보기 전에 우리는 정당 국민의힘을 먼저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국민들과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안과 불만과 불신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저 또한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지난 발자취와 흐름을 살펴보면 민자당 3당 합당 이후부터 미래통합당을 거쳐 이제 국민의당까지 합세한 국민의힘은 사실 이미 빅텐트입니다. 단지 그 크기가 움츠러든 스몰 빅텐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소 야대를 두려워했었고 총선과 대선 국면의 위기마다 정당은 승리와 생존을 위해 정체성과 내부 결속을 일부 포기해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를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정치와 기본과 생존은 곧 국민들의 뜻, 이 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7 체제 이후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 광풍에 따라 무분별하게 한 방향으로만 몰들어가고 X세대를 이유로 우리 청년 세대들까지 모두 자유와 보수주의를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냉대하며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려져 정치와 역사를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 대세에 휩쓸리게 한 그 38년 시간의 결과인 우리들의 이 민의가 오늘날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민의, 곧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고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자각을 촉구해 힘과 뜻을 모아서 우리의 신의와 기대를 국민의힘에 보내준다면 국민의힘의 개성과 정체성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그런 의원님들, 그런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그분들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록 지금 당장 일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 자유진영의 뜻이 모여있는 우리의 정당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 정당의 경선 후보 4분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님은 과거 신한국당 96년도 15대 총선에서 동시에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정치 동기생입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그리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꽤 탁월하셨던 듯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은 정치 동기생이자 호영호재하는 가까운 사이면서 한국의 정통우파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삼선 의원과 경기도지사 2번, 홍준표 후보는 5선 의원과 당대표와 대선 후보, 그리고 경남지사 2번과 대구광역시장 1번, 두 분 다 각 의회 정치와 대행정가의 경력이 풍부하고 성공적인 성취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정치의 거두로 이미 완성되신 인물입니다. 한 번은 과거 선민투 투쟁부터 보수정당 내에서 모든 계파를 뛰어넘어 아스팔트까지 대한민국 모든 정치 스펙트럼을 겪은 정치, 체제, 사상, 경제의 전문가이며 한 번은 모래시계 검사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커다란 불의와 맞서 싸우며 그 줏대 하나로 당내에 어떤 계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정치 안보 법치의 전문가입니다. 두 분은 이러한 차이에서도
사실 이번 국면과 대선을 앞두고는 그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정체성을 되찾자는 그 하나의 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지 경제와 고용 아니면 안보와 공정의 법치이냐의 문제에서 어디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다 정도가 다르다 판단됩니다. 오래간 두 분을 지지하고 지켜본 저는 이번에 갑자기 마주하게 된 대선 국면에서 두 분 모두 우리의 리더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충분히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맛있는 정치열의가 동시에 나와 선뜻 어디에 먼저 손을 대야 할지 고민되어 결정을 못 내릴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충분하신 두 분 다 세월의 야속함에 이젠 마지막 대선의 꿈이라고 하니 전 그것이 다만 안타깝습니다. 마치 과거 이해창 총재를 보내드려야만 하는 그런 씁쓸함입니다. 아무쪼록 두 분 다 선의의 경쟁과 상호 화합을 보여주시어 항상 네거티브 싸움만 하던 경선을 봐오며 갈등에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나라의 어른으로서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당장 29일이 내일 경선의 2차 컷오프의 날인 만큼 출마 선언하시고 지금까지 한층 발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신 급변하는 우리 시대가 부른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에 계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경선을 지켜본 결과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으로서 역량과 실력이 한층 성장하셨다는 긍정적 변화와 신뢰를 또 국민들이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갈 이공계의 발전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진영이 장기적으로는 꼭 보호하고 응원해줘야 하는 미래지향성에 우리와 불가분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제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엘리트 중의 엘리트의 표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량과 자질은 이번 대선 국면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과 후보들 중 단연 돋보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천재로 항상 인정받고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으로 성장하셨으며 실제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구속 기소하는 데 스스로 이 시기를 화양연화라고 부를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멋있고 화려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님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나라를 이끌어가줄 다음 대통령감이라 기대하고 신뢰하고 응원했었습니다. 그 기대와 신뢰를 힘입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22대 총선 대책위원장과 당대표까지 줄곧 역임하셨고 총선 대패와 정부와의 마찰 속에서도 우리는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천재적인 한 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리 믿고 또 믿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탑반대 탄창보도는 역시 피해갈 수 없었고 그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한동훈 후보님이 계십니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것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만 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한 장관, 한 대표를 믿고 또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가슴 한복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신 겁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번엔 혹시 지켜낼 수 있을까 해서 눈물과 희생으로 길에 나선 그 52%의 국민들. 마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내란이고 우리 보고 조기 퇴진하라고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만큼 너무 나빴습니다. 경선 내내 불리한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국민만 말하시기 전에 국민들에게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신도 존중하지만 전 국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통령으로 나아가시려면 남겨진 국민들과 청년들의 이 깊은 상처에 대해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의힘 후보 신뢰론의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청년 여러분들의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과 2030만의 민의를 담아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여기 그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상원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이 측면에서 좀 많이 보시고 그 부분을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보면서 저는 글쎄요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대통령이 우리 리더가 되어 주셨을 때 이 네 분 중에 그래도 우리가 그 지키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 그리고 자유시장의 경제 가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지키면서 우리 민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 궁금한데요. 저희 저는 여기서 한동훈 후보는 이 정도로 해서 말씀. 그러면은 네. 그 국민의힘 후보, 자 경선을 치르는 후보가 네. 다 신뢰가 안 가신다. 예, 아쉽다. 없습니다. 아, 네, 그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네. 또 성인적으로 올렸어요. 또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것만 답변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불신해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 후보에 대한 불신은.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서 국민의힘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진작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알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아서 계속 줄곧 힘을 실어줬으면 국민의힘도 이렇게 항상 수세에 몰려서 다른 전략을 택하고 흔히 좌클릭이라고 하죠. 중도로 가고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왜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하고 왜 항상 타협을 해야 하고 불의로 보이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타협을 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뜻과 민의가 제대로 형성이 돼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힘을 모아서 신뢰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